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덕 1단원의 두 번째 시간 자주적인 생활을 실천해 보아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자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자주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같이 생각해 봤죠? 자주적인 사람은 스스로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며 새롭게 보다 나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주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비밀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수만 있으면 앞으로 누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게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미 있다고요? IQ야 IQ.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고 IQ가 낮으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 말에 동의하세요? 선생님은 IQ가 우리의 학교 성적이나 혹은 미래의 삶을 완전히 말해준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IQ만으로 사람의 지능을 측정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버드의 교수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예를 들어 3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지만 아주 특출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 스티븐 윌셔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몇 분 혹은 몇 시간 본 것만으로 도시 풍경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특정한 분야의 지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지능은 IQ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연구했던 것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중지능 이론 영상을 같이 보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이 예쁜 해오름이는 축구선수가 꿈입니다. 지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요. 광렬이는 판사가 꿈이고요. 민지는 간호사가 꿈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능은 아니니까요.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보세요.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음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만약 맞췄다면 당신은 음악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1분) 이상 이 동작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체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요.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서로 독립적이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루어서 볼 수 있는 여러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더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 조금씩 달라요. 한번 그래서 우리도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주니어 커리어 넷에 들어가면 진로 흥미 탐색을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진로 흥미 탐색을 알아볼게요. 네이버에서 주니어 커리어 넷을 치고 커리어 넷에 들어간 다음에 초등학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알아보아요 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진로흥미 탐색을 클릭하고 내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비회원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1점부터 7점까지 클릭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주니어 커리어 넷에서 진로흥미 탐색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진로흥미 탐색을 마무리했는데요. 마무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표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진취형이고 예술형이래요. 아마 예술도 좋아하고 뭔가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선생님 이 A형으로 나왔는데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걸 선호한대요. 이 유형은 어려운 활동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 직업도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흥미와 관련된 학습 방법을 안다면 이 유형에 맞게 한번 학습을 해보면 조금 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노력을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잘하는 건 일기 쓰기랑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일기 쓰는 시간을 정해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랑 약속하면 힘들어도 열심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친구랑 운동할 약속을 정해서 운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약점은 먹고 나서 혹은 뭔가를 하고 나서 치우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고맙다고 하는 게 되게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톡이나 대화할 때 천천히 생각하고 쑥스러워도 선생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더 멋진 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쪽을 볼게요. 한번 내 주변에서 찾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텐데요. 내 주변의 친구, 가족, 혹은 텔레비전 주인공 다 괜찮으니 한번 인물을 생각해보고 자주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1분이 지났네요. 선생님은 내 친구 진범이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선생님 친구 진범이는 회사원인데요. 무려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대요. 와, 선생님은 7시에 일어날 때도 가끔 힘든데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침에 회사에 갈 준비를 혼자 해서 씩씩하게 새벽의 추위를 이겨내고 회사에 갑니다. 이런 부지런한 모습들은 정말 자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강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자주적으로 생활할지 한번 약속하는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3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1분이 끝났네요.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꼬박꼬박 일기를 쓰며 스스로를 돌아볼 거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 자주적인 생활이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주니어 커리어 넷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